엄마도 선생님입니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저는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는 이원희라고 합니다. 우리는 목요일 밤 11시에 만나고 있고요. 격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하는 시간은 수라방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고요. 벌써 25번째 시간입니다.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플라토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플라토 교재를 활동을 할 때 교재가 너무 쉽고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고요. 문제가 너무 쉽고 재밌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 포기하는 거 없이 끝까지 다 간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만 가지고도 충분히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막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많이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실제로 질문을 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이 내용들은 정말 거의 다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교재를 할 때 교구를 좀 같이 접목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플라토 주머니라고 하여서 평면과 입책 파트를 나누어서 교구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활용하는 방법도 조금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또 더불어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액트북 소식 말씀드렸죠. 이 교구나 교재 활동 외에 또 서포트 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액트북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장을 잘 하고 계신지 잠깐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입장 잘 해주고 계시네요. 혹시 오늘 우리 방송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방송 처음에 시청하실 때에는 화면이 좀 흐릿하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볼륨이 좀 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자체 볼륨 키를 조절하시면 되니까 그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저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장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요. 잠시 기다리면서 제가 잠깐 질문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저와 같이 천천히 한번 보실 거고요. 우리 방송은 이제 방송 종료하고 조금의 시간이 있으면 다시 도치맘 TV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좀 다시 참고하시라고 제가 화면을 조금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자, 질문 같이 한번 잠깐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제가 활동 위주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공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다음 주 9일부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화면 조금 확대해 주시면 우리 엄마쌤들께서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우선 제가 플라토와 관련된 그 방송을 할 때요. 플라토 주머니만 따로 하는 적도 있었고 플라토 교재로 같이 접목하는 거 알려드리는 적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액트북 같이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도형학습 할 때 이런 건 꼭 준비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뭐 포스트잇, 엄마가 아이의 어떤 상황이나 아이의 반응들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 노트, 그리고 직선자나 삼각자, 모양자, 색종이. 색종이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가로 세로 15cm인데요. 그 반의 반짜리가 7.5cm가 있어요. 4분의 1짜리거든요. 자, 이런 색종이 준비해달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컴퍼스나 각도기는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이라면 꼭 준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임펜이나 마커, 그리고 투명 필름지, 아이들 사용할 수 있는 열칸 노트나 스케치북 또는 점종이나 격자 종이는 검색해보시면 충분히 다운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분의 종이들을 좀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문구사에는 도형 색종이라는 것을 판매해요. 그래서 도형 색종이랑 도형 스티커 이렇게 준비해놓고 있으시면 플라토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그 도형학습 하실 때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안내를 했었는데요. 자, 이제는 교구 같은 경우에는 플라토 주머니가 있어서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파트에 교구를 사용하시면 플라토 교재는 전체 영역, 전체 단계를 다 활동할 수 있으시고요. 이제 플라토 액트북이 나왔기 때문에 그 교구 외에도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이 더 추가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한번 차근차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나중에 도치맘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할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제 질문들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질문들은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꼭 막히는 부분들만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실 건데요. 우선 진도 얘기를 늘 하세요. 이 진도 부분은 그러니까 복습을 하는 게 나을지 진도를 빨리 빼는 게 나을지 이 부분 늘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점찍기 부분과 규칙 파트 어려워한다는 얘기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 같이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시면 이번에는 S단계 또 1호인데요. 마찬가지로 좀 어려워한다라고 하셨고 뭔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아이가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S단계 2호에서 이 부분도 굉장히 질문 많이 하세요. S단계 2호에서 이 구분선과 그 고등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고등선은 가장 짧다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이 구분선이 한쪽 방향으로 같이 있을 땐 또 그나마 또 비교가 가능하시대요. 그런데 지금 왼쪽 그림과 같이 위아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좀 어려워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아이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 어려워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따 같이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단계 4호인데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오늘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A단계 1호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제 완전한 동그라미를 찾아서 빨간 색깔로 지금 동그라미가 되어 있거든요. 이 빨간 색깔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동그라미표를 하래요. 그런데 지금 아래쪽에는 캐릭터가 간단히 소개를 하면서 왼쪽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X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아이들은 헷갈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물론 문제를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림처럼 이런 보기를 더 먼저 보기 때문에 아이가 좀 헷갈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셨는데요. 이조차도 이 저자이신 김성우 소장님께서는 의도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문에서는 빨간 색깔로 지금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가 꼭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활동은 빨간색으로 소개하셨고요. 그 외에 참고가 될 만한 것은 회색으로 표시를 하셨어요. 이 부분도 제가 교재를 보면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B단계 1호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인데 잘 따라오는데 도형세기가 유독 약한가 봐요. 그런데 도형세기 부분들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더 시키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C단계입니다. C단계에서 직각을 찾는 부분인데요. 이 선을 지금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점을 따라서 순서대로 고등선을 긋고 직각을 찾아야 해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린다고 하시는데요. 반듯하게 직각이 있는 부분들은 아이들은 꽤 잘 찾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직각이 있으면 아이들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서 옮겨서 갖다 붙이는 것도 한번 소개를 해봐 주셨대요. 그런데 이해는 한 것 같대요. 근데 스스로는 안 된대요. 그럼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학년이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제가 소개를 일단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C단계 1부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이 앞에서 이 부분과 또 연관되어 있어요. 이 점과 점을 잇는 굳은선이 3분인데 3분 내기를 막 해주면서 각을 알려주고 그리고 직각을 찾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 직각으로 이루어진 걸 찾아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직각이 2개냐 3개냐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죠. 그러면 여기서 교재에서는 직각이 3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 부분이요. 또 C단계 1호네요. 원 부분인데요. 컴퍼스 사용하는데 8살 친구 벌써 C단계 들어갔나봐요. 아, 조금 위험한 것 같다 하셨고 다른 방법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따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중에 F단계까지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어요. 왜냐면 지금 초 1인데 지금 C단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빨리 진도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럼 F단계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플라토 평면 입체 주머니 가지고는 있는데 활용을 도무지 잘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으셨고요. 영상이나 뭐 이런 설명들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치만 카페랑 도치만 TV 함께 연동해서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이라 해서 수마방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많이 소개하고 있으니까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가 출시된 곳이 이제 시스템 에듀인데 이 시스템 에듀에서 지원한 오프라인 교육 모임이 있어요. 도형학습 모임이라 하여서 플라토 모임이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이따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C2M TV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공을 할 건데요. 엄마표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 동영상을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도깨비라고 해서 도형 깨치는 비법이에요. 이 부분도 제가 이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혹시 그동안에 질문을 올려주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인스타가 너무 화면이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확인하려고 하면은 제가 튕겨져 나와가지고 오늘은 좀 조심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동안 궁금증이 쫙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도 질문 많이 받았고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턱턱 막히는 부분들 제가 준비했거든요. 일단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제 질문이 2개라고 하셨는데요. 오, 네. 그렇군요. 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쪽에서 많이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PD님이 여기를 중심으로 좀 많이 보여주실 겁니다. 네, 도깨비 좋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도형을 깨치는 비법이고요. 100강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영연산도 그렇고 조작할 수를 좀 가지고 놀고 조작할 수 있게 연깨비라고 연산을 깨치는 비법도 지금 100강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곧 볼 수 있으세요. 네, 보셨나요? 자, 우선 이제 그 S단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 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질문해 주신 게 있고요. 그 점찍기 부분 지금 얘기하셨거든요. 이제 그 부분 얘기를 할 건데 먼저 혹시라도 플라토 주머니나 액트북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액트북은 지금 아무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플라토 주머니인데요. 플라토 주머니가 평면 파트가 있고 입체 파트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입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싹기나무가 들어있어요. 자, 싹기나무도요, 교과서에서는요, 이렇게 빨간 색깔 싹기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싹기나무를 옮겼을 때 이런 것도 눈으로 보게 하고요. 그리고 자꾸자꾸 설명하고 표현하게 하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고요. 교재에서도 이렇게 생긴 거 나오면 다 이거 쓰시면 돼요. 교구가 필요하실 때. 이때 교구가 필요하실 때에는 아이가 뭐 잘 이해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 아이가 이런 거 잘 못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들거나 그러면 교재 활동하기 전후 혹은 중간 언제든 상관없으시거든요.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토 주머니 이런 가림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가림판도 이 넓은 부분을 바닥으로 하여서 이렇게 가려서 뭔가 활동을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가림판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엔 이 퀴즈 내어 막대가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측정 파트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도형 조각 중에서 이렇게 속성 블록 조각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겹치기 하실 때도 활용 가능하시고요. 뭐 패턴을 알아본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 알아본다든지 도형의 어떤 특징들, 뭐 뾰족한 부분, 고든 선 부분 이런 거 다 활동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크기도 이렇게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그리고 삼각형은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조각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건 좀 떼놨는데요. 나중에 혹시 플라토 주머니 구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좀 불투명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끝에를 조금 이렇게 뜯어내시면 이렇게 뜯어지거든요. 자, 요거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니까 나중에 다 뜯으셔야 돼요. 그래서 투명한 조각이 되게끔 이렇게 뜯어주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불투명한 거는 다 나중에 뜯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다 작다 할 수 있고요. 모양도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모양은요, 펜토미노라고 해요. 이 펜토미노는요, 단 12가지 모양만 있거든요. 이 모양이 교재에 이와 비슷한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펜토미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펜토미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구는 패턴 블록이라고 해요. 이 펜토미노는 작은 정사각형짜리가 5개가 이렇게 모여있죠. 변끼리 꼭 이어 붙였고요. 꼭 맞게 이어 붙였고요. 이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5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 모양이에요. 미국의 과학 무슨 협회 선생님들이 만드신 건데
아이들에게 뭔가 규칙성이나 뭐 이런 패턴 이런 거 알려주시려고 제작된 교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삼각형, 그리고 이렇게 정삼각형 2개 이어붙이면 또 이런 파란 색깔 사각형 되죠. 뭐 마름모 또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빨간 색깔 사각형, 우리는 뭐 익히 잘하는 아이들은 사다리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네, 이런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양 있고 이제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삼각형 1개짜리, 정삼각형 2개짜리, 3개짜리, 6개짜리 있는 거죠. 그리고 사각형도 이렇게 모양은 다르지만 다 사각형이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요, 평행사변형, 마름모 이런 거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연두색, 초록색깔 조각, 노란색깔 조각 이런 식으로 색깔로 지칭하셔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패턴 블록이라고 하는 교구가 있고요. 이 교구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교구입니다. 자, 이제는 7교 보여드릴게요. 7교는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죠? 아까 여기에서는 정사각형을 이어붙였잖아요. 그리고 이런 조각들은 정삼각형이 작은 단위 조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7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모양이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양 2개를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모양을 조각을 하나만 이렇게 이동을 시켜도 이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개만 위아래로 뒤집으면 또 이러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1개짜리, 2개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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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4개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어붙이면 또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들고, 동물 모양도 만들고, 사람 모양도 만들고, 숫자도 만들 수 있고, 모양 만들기도 하고, 뭐 넓이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각이 있죠. 여기도 각이죠. 이것도 각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의 각 3개의 합은 180도잖아요. 그러면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을 알아보고 싶다. 그럼 한 점에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면 되거든요. 요 각이었죠. 이렇게 한 점에서 모이게 하시면 이렇게 평평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각 3개, 4각 혹은 각 3개의 합이 180도다라는 것을 교구를 가지고도 충분히 탐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면에서요, 이제 지오보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지오보드는 이제 이렇게 전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를 교구로 이렇게 구현을 한 거거든요. 그럼 양면이고 투명이에요. 그래서 원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 격자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무줄이 있거든요. 고무줄 같은 경우에는 여분들이 좀 들어있지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고무줄이 삭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렇게 끊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문구사를 가시면 이렇게 여분의 고무줄을 팔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양도 굉장히 많거든요. 크기도 다양하고 색깔도 여러 가지니까 혹시라도 더 필요하신 분들은 문구사 가서 여분의 고무줄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도 만들 수 있고 직사각형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점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모양 만들 수 있고요. 나중에 둘레, 넓이 다 가능합니다. 모양 만들기 다 가능하죠. 자, 그리고 대칭도 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걸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럼 펼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사실은 왼쪽, 오른쪽 뒤집었을 때 모양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별도의 또 다른 고무줄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같은 간격 점 있고 왼쪽에 지금 한 칸, 2칸이면 오른쪽에 한 칸, 2칸을 걸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고무줄 하나를 가지고 완전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3대칭이라든지 이런 대칭 활동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돌리기나 뒤집기 할 때도 도움이 되시는 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라고 해볼까요? 자,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관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기. 그리고 투명이 좋은 건 뭐냐면 투명이 좋은 건 뒤집었을 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모양은 왼쪽 오른쪽이 지금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뒤집어도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위아래로 뒤집으면 모양이 바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모양 관찰. 투명은 이제 이런 게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점대칭, 선대칭 다 활동 가능하시고요. 뭐 넓이, 둘레까지도 다 활동 가능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평면 파트였는데요. 아까 돌리기 얘기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정에 혹시 모형시계가 있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놓고 뭐 각도라 직각 이거를 배우지 않았어요. 3학년 때 각도를 배우고 4학년 때
3학년 때 직각을 배우고 4학년 때 각도를 배우거든요. 근데 그걸 배우지 않은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10이었다면 3까지만 가는 거야. 6까지 가는 거야. 와 같이 이런 표현들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모형시계랑 같이 연동을 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자, 그 다음에 리플렉터라고 하는데요. 이 리플렉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방송 때마다 늘 소개를 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비쳤을 때,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원래 모양이 있으면 비친 모양이 여기에 지금 다 비치거든요. 그래서 평면 거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봤다가 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해야 되잖아요, 모양을. 그런데 리플렉터는 바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바로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칭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에도 얼마큼 간격이 떨어져 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도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놓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이거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어떠신가요? 잘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도 모양, 위치 다 표현이 가능하신 거예요. 네, 리플렉터는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리플렉터 정말 많이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활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아시면 이 매력에 정말 많이 빠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침대가 있죠.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입체 파트에서 제가 그 교재에서 뭔가 그 대칭과 관련된 활동 나오면 다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입체 조각들이 있죠. 입체 파트에서요. 이런 입체 조각 모양 나오면 다 쓰시면 돼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입체 조각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개도 활동을 한다든지 주사위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으로 된 지오플릭 조각이 있고요. 정사각형으로 된 조각이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오목한 부분, 볼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딸깍 끼우면 돼요.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공중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는데 그보다는 바닥에 내려놓고 하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분리도 쉽게 되고요. 조립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시면 전판이 있을 거예요. 전판. 그래서 주사위 7점 원리라든지 마주보는 뭐 면이라든지 아니면 우회전 주사위, 좌회전 주사위라든지 아니면 뭐 주사위를 이용하여서 할 수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이걸로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점주사위 표현할 수 있고요. 나중에 주사위 문제, 어려운 문제 보면은 막 그림 그려놓고 막 펼친 그림 찾아라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단면이기 때문에 뒷면에다가 그림을 마커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펼쳐가지고 관찰도 하시고 펼친 상태에서 접어서 그림 모양을 관찰도 하시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림이 나와 있으면 마커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선이 나오면 선으로 그냥 그리시면 돼요. 제가 그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마커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양들을 이제 관찰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로 상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해봐야지 나중에 머리로 상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휴지로 그냥 지워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그림이 이제 입체로 상자 모양으로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그림이 펼쳐지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를 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제일 쉬운 모양으로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상자 모양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이런 모양들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선 그림도 가능하고요. 이제 마커를 이용하여서 모양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주보는 곳에 뭐 동그라미, 세모, 별, 뭐 이런 거 활동 다 가능하세요. 자, 뭐
문제나 그냥 휴지로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숫자면 있으신 분들은요, 예, 숫자면으로 쓰시면 돼요. 숫자면도 상관없습니다. 뒤에다가 하시면서 네, 숫자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질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고학년 다 사용 가능하세요. 고학년도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주사위나 뭐 이런 것들, 전개도 이런 건 다 고학년이에요. 주사위 문제는 플라토 몇 단계에 나오냐고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지금 2단계 사고가 5학년 권장 연령이거든요. 근데 차근차근 했던 친구들은 아마 3, 4학년도 아마 2단계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공간 지각 파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부분에 지금 전개도 부분 나오고요. 이제 주사위 파트가 아예 따로 있어요. 2단계 3주차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주보는 면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주사위 7점 원리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전개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모양 있죠. 마주보는 곳에 그림 그리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점주사위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은 이렇게 모양 그려져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늬, 뭐 화살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동이 되고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조작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거가 없어도 머리를 상상해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교재 얘기 잠깐 설명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S단계부터 F단계까지 있어요. S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6세가 권장 연령이에요. 그러면 빠르게는 5세부터 시작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4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계가.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재미있어 한대요. 그래서 쉽고 재미있게 느끼고 수학과 도형에 대한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자꾸 더 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속도가 아마 계속 날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해야 되나 진도를 빼야 되나 늘 고민을 하시는데요. 우선은 A단계까지는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잘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A단계까지는 차근차근 그냥 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를 모르겠니? 모르는 부분이 뭔지를 캐치해서 그것만 좀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틀려도 틀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다시 풀게끔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전 과정이 다 F단계까지 나와 있어요. A단계는 1학년이고 B단계는 2학년이고 이렇게 D단계는 4학년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F단계까지 하면은 초등학교 전 학년에 나오는 모든 도형은 다 이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실 텐데,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교재를 좀 준비했으니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D단계부터는 완전히 철저하게 교과 반영이라고 거의 보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제 C단계까지는 조금 더 좀 폭넓게 도형을 대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S단계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 2, 3, 4호예요. 그러면 1, 2호는 평면 규칙이고요. 2호는 도형 조작이에요. 3호는 입체 설계 파트고 4호는 공간 지각이에요. 그러면 1, 2호는 평면에서의 조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3, 4호는 입체적으로 공간에 관련된 조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교과 단계에서는요, 1호와 3호가 1호는 초등수학 교과 과정에서 평면 도형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3호는 입체 도형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좀 더 아이들이 뭔가 더 조작을 좀 더 많이 하는 파트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다뤄주는 거 외에 또 다뤄줄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 겹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색종이가 평평하잖아요. 근데 접어서 뭔가 접음으로써 뭔가 3차원 공간이 되면서 이렇게 접어내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방식들, 이런 공간에서 이런 색종이와 같은 방식들, 뭐 겹치기, 뭐 이런 것들 다 여기 4호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또 혹시 질문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액트북 소개할게요. 네, 마커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공부는 제가 알기로는 9일, 12월 9일부터라고 알고 있어요. 그 플라토 처음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냥 만약에 이런 활동들을 이런 교재 활동을 안 해봤던 친구라면 한 단계 낮추시는 게 좋아요. 단계는 해당 연령보다 한 단계 낮춰서 한번 해보세요. 그 교구사면 활용할 수 있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만나고 있는 목요일 방송 수라방 통해서도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2월부터는 도깨비라고 도용을 깨치는 비법이라 해서 교재를 하는 문제풀이랑 액트북이랑 교구랑 같이 이렇게 소개해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6살 우리 딸이 S단계 마쳤대요. 네, 축하합니다. P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A단계까지는 그냥 진도를 빼셔도 되고요. B단계부터 조금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B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추상적인 개념들이 소개가 되거든요. 조금 교과를 좀 보면서 하셔야 되고요. 설명을 조금씩은 하셔야 돼요. 아이한테 그냥 혼자 풀게끔 하시면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특히 C단계부터는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 앞서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혹시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뭐 1학년인데 C단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에는 아이가 많이 어려워한다. 그럼 1, 2호 말고요. 3, 4호를 먼저 하세요. 입체 카트는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 4호를 먼저 하셔도 돼요. 이건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교구는 연령은 상관없습니다. 유아부터 초등 전학년 다 상관없어요. 플라토를 안 해봤던 친구면 저는 A부터는 하셔야 되는데 P단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P단계. 내용은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초 1학년 친구들은요. A단계 하시기 전에 P단계 먼저 한번 내용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빨리빨리 아이들이 풀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부터 체계적으로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7세 친구 A단계 하는데 아이가 재미있게 잘 하고 있으면 진도를 좀 나가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히게 되면요. 그때는 입체 파트를 먼저 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나가셔도 돼요. 진도 빨리 나가시게 되면. 한두 단계 계속 이어서 계속 진도 나가게 되시면 그때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 방송 다시 보기는 좋지만 TV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네, 액트북도 공부 같이 뜬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7세 친구인데 B단계 3 하고 계시고요. C단계 이어서 해도 되는지 고민 중이신데요. 네, 성분 나오죠. 그렇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천천히 나가셔야 되고요. 교구나 이렇게 액트북 활동 많이 해주시면 아이가 충분히 잘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S단계 다음에는 P단계라고 하여서 프리스쿨 단계예요. 7세라고 보시면 돼요. 초1은 A단계예요. 예비 초등학교 친구는요. S단계부터 해주세요. 꼭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세 친구는 S단계부터 하시고요. 초1 친구는 P단계 내용 한번 검토해 보시고 괜찮으면 P단계부터 하시고 아니면 A단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액트북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플라토 액트북이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다 번호에 이렇게 번호가 다 있고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낱장이에요. 필요한 것만 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1번입니다. 1번은 2cm 정사각형 점종이에요. 교재에서 이런 점종이 딱 나왔다. 우리 아이 좀 어려워하네? 그러면 이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분은 제가 봤더니 코팅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나중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코팅해서 사용하시면 마커 사용하시고 하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세요. 자, 그럼 2cm예요. 그러면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 점종인데 1cm예요. 원래는 1cm만 하려고 했는데 좀 어린 친구들 때문에 조금 2cm 큰 간격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장이 이제 이렇게 여러 장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점종이가 정삼각형 배열이에요. 격자. 그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삼각형 배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cm.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쌓기나무를 그려본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 다 가능하시고요. 이런 패턴 블록을 이용한 활동들 할 때 잘 모르겠으면 교구 이용하시거나 그림을 그려볼 때 이런 점종이를 사용하시면 돼요. 네, 2cm는 좀 어린 친구들 위해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엔 다 1cm 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4번은 1cm 정삼각형 점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는 종이에요. 마찬가지로 2cm 어린 친구들 위해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초등학생도 상관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네, 이렇게 뭐 거울을 비춰보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엄마랑 아이가 편을 나누어서 각자 그려보는 거죠. 뭐 엄마가 그렸으면 아이가 대칭으로, 엄마가 그렸으면 아이가 위치랑 모양 보면서 같이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한쪽으로 엄마가 문제를 만들면 아이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비치는 모양으로 모양 그림을 위치를 찾아서 그리게끔 이렇게 하는 활동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cm, 6번은 1cm 모는 종이에요. 그러면 뭐 나중에 뭐 이렇게 간격은 아이 반응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점대칭 활동하거나 할 때 이렇게 다 그림 그리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려져 있는 교재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직접 그림을 그려보고 활동을 해보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잘 하더라도 이런 활동들은 직접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이랑 같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네, 이번에는 2cm 정삼각형 모는 종이에요. 자, 여기도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 이걸 가지고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생긴 거 다 이걸로 하시면 돼요. 이 모양도 다 교재에 나와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cm 나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물론 다 색종이 다 가지고 계시죠. 색종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거 오려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사이즈는 일반 색종이가 가로 세로가 15cm거든요. 이거는 7.5cm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색종이의 4분의 1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큰 거는 아이들 활동할 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좋아서 이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색은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9번이고요. 그리고 뭐 PC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출력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있으면 편하시니까 도형 색종이는 되게 유용하거든요. 이제 정삼각형 색종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고 원 색종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들 돌리기 할 때 헷갈려 하면 모형시계랑 같이 뭐 교구를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색종이를 붙이셔도 괜찮으세요. 그렇게 돌려가면서 직접 조작을 해보는 건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서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멍난 종이에요. 2 곱하기 2 있어요. 이거죠.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필요한 위치, 교재에 나와 있는 위치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직접 겹치고 돌리고 하는 활동들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활동을 다 해볼 수 있게 2 곱하기 2도 있고요. 2 곱하기 3도 있어요. 요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동. 그러면 이제 약간의 테이프를 붙이면 열었다 닫았다 활동도 다 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3. 이렇게 3 곱하기 3 구멍난 종이까지 있고요. 또 하이라이트죠.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좀 도톰한 필름지예요. 이렇게 해서
15번은 대각선 투명 종이고요. 마커를 이용하시면 돼요. 마커로 썼다 지웠다 하시면은 얼마든지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3곱하기3 투명 종이 있고요. 이렇게 4곱하기4 투명 종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그 점선을, 그 테두리에 점선이 있거든요. 거길 따라서 그냥 오려서 활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려서 활동을 하시면 뭐 돌리고 뒤집기 다 가능하시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거면 뭐 돌리는 거 다 가능하시죠. 뒤집기 활동 다 가능하시죠.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 하면 무슨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걸로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그리면 돌리기 다 가능하시고 뒤집기 가능하시고, 그리고 지우실 때는 그 마커 지우개 따로 사용하지 마시고 휴지나 물티슈로 지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겹치는 것도 이렇게 필요한 만큼 이런 식으로 그대로 겹치는 것도 있고 돌려서 겹치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활동하시면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활동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아이가 어려워하면 그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려워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면 먼저 이걸 해보고 문제를 풀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제를 잘 풀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정말 잘 이해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럼 그때 또 하셔도 되고요. 다 상관없으십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네. 지금 5살 친구 S단계, 7살 친구 A단계 너무 재미있어 한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다음에 주머니 샀는데 받침 없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주 공부는 아마 받침이 있을 거예요. 네, 액트북은 소개해 드렸고요. 6세 친구 S단계 하시면 됩니다. 네. 책 보고 싶다고 얘기하셨네요. 네, 책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책을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 아까 규칙 파트 어려워한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S단계 그 1호에 보시면 규칙이 나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이런 걸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 혼자 그냥 하게 하지 마시고 엄마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할 때 뭐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다음은 해서 아래 이렇게 뭔가 음유를 붙여서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엄마 한 번, 아이 한 번. 엄마 한 번, 아이 한 번 이런 식으로 활동적으로 해주세요. 그럼 아이가 재미있게 느끼기 때문에 할 거거든요. 그럼 한두 문제는 같이 풀어주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그 다음에 혼자 풀게 하시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렸으면 그냥 체크만 하세요. 아이가 원하는 표시만 그냥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풀게만 하세요. 알려주지도 마시고요. 그냥 다시 풀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S단계 2호. 자, S단계 2호에서는요, 아까 처음부터 어려웠다라고 하셨어요. 무엇 때문이었냐면, 이런 것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간단하게 메모를 했지만, 나중에 엄마표 선생님들은 나중에 아이랑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이런 메모는 포스트잇에 하세요. 포스트잇에 중요한 표시 해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나중에 아이랑 활동할 땐 그거 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활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좋은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은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활동도 아이한테 이렇게 뭐 라인 테이프나 이런 테이프를 바닥에 붙여놓고 아이가 직접 몸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그냥 책상이나 칠판에 그냥 아이가 직접 그림을 곧게 그리고 구분선을 그리게 하셔도 되거든요.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문구사에 가시면 이렇게 가는 모루가 있어요. 그리고 빵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냥 모아놨다가 그냥 쓰시는 거, 일부러 사지는 마시고 이렇게 모아놨다가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든 선과 구부러진 선 정도는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만났지만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늘리면 더 길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구분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걸 한 번만 보여줘도 아이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아이한테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좀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면 이런 거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단계. 이번엔 P단계 4호에서요. 뭐 이렇게 겹쳐진 부분들 나오죠. 이런 것들 혹시 아이들이 어려워한다 싶으면 그때에는 이렇게 겹쳐지는 건 보여주셔도 돼요. 이렇게 손과 손이 이렇게 포개어지는 것도 설명하시면 좋고요. 책과 책을 포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기 때문에 겹쳐진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겹쳐지는 거를 눈으로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색종이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비치잖아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비치기 때문에 나중에 그림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좀 재미있게 활동하고 싶으시면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모여서 뭐 하나 둘 셋 해서 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가장 위에 있는 거를 맞추는 게임이다. 그러면 세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두 번째를 빨리 맞히는 게임이다. 그럼 동그라미 이렇게 누가 먼저 외치는지, 뭐 가장 아래에 있는 걸 맞히는 게임이다. 그러면 이제 네모 이렇게 외치면 되겠죠. 아니면 꼭 이렇게 안 해도 엄마가 그냥 문제를 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가장 위에 있는 건 무슨 모양이니, 뭐 무슨 색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두 번째로 있는 거는 뭐 무슨 모양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 폈어요. 이거를 많이 어려워 하시거든요. 자, 이제 이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아이한테 너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보는 거야 라고 해도 되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색종이 이런 거 보여주시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한테 오게 하셔도 돼요. 아이가 몸을 움직이는 거 괜찮거든요. 오게 하셔도 되고요. 너가 오기가 불편하지? 그럼 엄마가 너 쪽으로 돌려줄게. 여기에서 너가 지금 본다는 거거든? 이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종이 가지고 그냥 요 방향에 맞게 관찰시키시면 답은 다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한두 번만 알려주시면 그 다음부터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하시고요. 틀렸다. 괜찮아요. 표시만 하세요. 다시 생각하라고 하세요. 그때 아이가 막 설명을 막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서 배운 내용을 살짝 응용할 수 있게끔 문제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색종이 반 접고 반 접어서 표시하세요. 그런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거든요. 여기서 지금 봤다는 거야. 여기서 지금 본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3번에 색칠이 되어 있어요. 지금 3번에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너가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이는 거니? 여기라면 그럼 이 자리에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 상태 여기서 지금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이 내 앞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럼 답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풀 수 있으면 풀게 하시고요. 어려워하면 이렇게 도움을 주세요. 이런 게 익숙해지면 아이가 알아서 액티브를 찾아서 자기가 혼자 작업해서 혼자 스스로 탐구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탐구를 하게끔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채점 해주시고 틀렸으면 다시 생각해. 설명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찾기인데 한쪽으로 길쭉하거나 이렇게 고둔선이 있으면 동그라미가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그렇다고 뭐 빨간색으로 색칠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동그라미 표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닌 거는 X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는 회색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아이가 좀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왜냐면 직관적이고 즉흥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문을 보기보다는 이걸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저자이신 김송 소장님의 의도는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는 거는 빨간색 그리고 다 빨간색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 빨간색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아이가.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하셨고요. 그렇지 않고 안 해도 되지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검은색 또는 회색? 네, 회색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다라는 건 알아주세요. 지금 B단계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도형세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도형세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플라토에서는 이렇게 도형세기가 차근차근 잘 나와 있어요. 각을, 크고 작은 각을 센다든지, 크고 작은 뭐 삼각형, 사각형을 센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한 친구 괜찮고요. 특히 뭐 이렇게 2학년이지만 B단계부터 하기보다는 앞단계부터 권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내용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앞단계부터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문제도 잘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을 다 지어주거든요. 이런 모양 몇 개, 이런 모양 몇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몇 개 구분해주고요. 이제 이런 거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뭔가 색종이를 가지고 잘라보면서 하는 활동들 하셔도 돼요. 직접 색종이를 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연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작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탐구할 수 있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크고 작은 도형 같은 경우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직접 그리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오보드를 그냥 사용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만들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뭐 이런 모양이 있고, 지금 이 모양이 있고, 지금 이 모양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크게 이런 모양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작은 거부터 크게 하셔도 되고요. 큰 모양부터 작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고무줄도 지금 여러 개 사용했죠. 그리고 가정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도형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거 한 칸짜리 2개 이런 식으로 2칸짜리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면서 찾게끔 하시면 돼요. 어려워하는 친구들은요. 잘하는 친구들은 분류를 잘 할 거고요. 이렇게 몇 칸짜리인지 이런 거 다 기준을 정해서 잘 아마 찾을 거예요. 그다음에 C단계 볼게요. 제가 또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점종이로 입체 도형 그리는 거 아이들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어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게끔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1cm짜리는 큰 그림도 잘 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해서 한번 그려보게 해보세요. 네, 점종이 너무 좋죠. 네, 복사 가능하십니다. 미리 복사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제 생각에는 문구사에 가시면 우리가 보통 출력하시는 A4용지는 75g이나 80g이거든요. 근데 이 종이는 꽤 도톰해요. 그러니까 문구사 가셔서 한 120g 정도 되는 거를 사세요. 그러시면은 잘 활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하루에 몇 장이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꼭 이렇게 4일 이렇게 적혀 있다고 이렇게 꼭 하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대신 중요한 거 어떤 아이는 한 번에 한 권을 다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재밌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하고 어려우면은 조금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딱 앉아서 한 주차 딱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아니면 너무 좀 쉽다 그러면 1, 2주차를 묶어서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거는 좀 조정을 하시고요. 아, 네, 액티브 감동이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네, 정말 그 아이들 지도하시기에 수월하시게끔 그렇게 생각해서 다 제작했습니다. 네, 액트북은요, 갖고 계시면 다 전 단계 다 사용 가능하신데요. 뭐 나중에라도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한 것만 있어도 다 가능하세요. 뒤집기를 이해 못해서 7살 친구인데 뒤집기를 이해 못해서 넘어갔대요. 그런데 어차피 플라토를 계속하면 늘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그때 계속 해주시면 돼요. 다시 돌아가는 건 앞에서 만약에 못 풀고 넘어갔다 그럼 나중에 다시 풀리면 아마 잘 풀 거예요. 꼭 한번 풀려보세요. 네, 뒤집기랑 돌리기 하다가 의상하셨대요. 네, 절대 관계가 안 좋아지시면 안 되거든요. 네, 절대 그건 안 됩니다. 네, 실로, 구분선은 실로 하는 분도 있으시네요. 네, 실도 좋은 방법이세요. 네. 네, 자,
자, 그러면 이제 직각 부분인데요. 여기서 지금 예전에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반을 접고 반을 접었을 때 생기는 모양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반을 접었죠. 그리고 이렇게 반을 접었죠. 자, 그랬을 때 생기는 이 크기를 이제 직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펼쳤을 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똑같은 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직각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교과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여기도 직각이니까 헷갈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접었을 때 같은 각 4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직각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한 개만 지금 임의로 표시를 한 것 뿐이에요. 직각은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반듯한 건 잘 찾아요. 이거는 순서대로 이렇게 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직각을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좀 기울어져 있는 건 애들이 좀 헷갈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좀 헷갈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경험을 시켜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직각이니까 그냥 대보기 하셔도 돼요. 이렇게 대보기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다 직각이잖아요. 직각자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보기 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거는 아래가 안 보이니까 좀 불편한 것 같아? 그러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점과 점이 잘 보이게끔 이렇게 겹치시면 돼요. 그럼 직각인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뭐 지오보드 이렇게 지오보드를 이렇게 해보셔도 괜찮은데 간격 때문에 이런 게 낫겠다.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거나 색종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직각삼각형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경험이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다시 그냥 생각하게만 하세요. 그래도 안 돼. 여러 번 했는데 안 돼. 아이가 지치고 힘들 것 같아. 그럼 그냥 일단 패스. 하지만 잘 체크를 해놓으세요. 옆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 놓으시던지,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할 때 아이한테 늘 얘기를 하거든요. 숙제를 저는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숙제야. 선생님이 옆에다 붙인 거는 숙제 아니야. 같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약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보기 할 때 설명 다시 이제 정리하실 때 별도의 노트로 준비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메모하시고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랑 할 때는 그냥 떼서 하시면 되니까 포스트잇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보기 하면서 내용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질문 많이 하셨던 부분이 이제 직각 찾는 부분인데요. 이제 직각에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선분 얘기, 즉 반직선 얘기, 직선 얘기 알려주고 나서 각 알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분이 이루는 직각을 찾게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직각을 찾게 하는 페이지예요. 그럼 여기에서는요, 직각을 이룬 부분은 그냥 다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찾게 3개 찾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C단계에서 원이 나오거든요. 원 할 때 이제 뾰족해서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는 하셨는데, 안전하게 하면 괜찮으니까 컴퍼스 좀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도 좀 그렇다 그러시면 그냥 우선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뭐 지오보드 요거 이용하셔도 되죠. 이렇게 해서 원으로 보여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원이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마커로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마커는 지워지니까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나오는 질문들 제가 다 한번 짚어봤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나중에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요. 나중에 물티슈로 지우면 잘 지워져요. 이거 제가 지금 휴지로 지우고 있거든요. 그럼 색이 다른 마커 이용하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이런 거 하실 때도 다 쓰시면 돼요. 같은 숫자끼리 연결하는 거거든요. 어려워하면 지오보드 같이 쓰시면 돼요. 네, 자, 이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준비해 보았고요. 저희 목요일에 만나거든요. 목요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